해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제가 써 있는 곳은 1960년대의 어떤 앙푸르메를 보여주는 이런 전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상 미술은 1950년대 말에 현대미술관 협회라든지 무슨 벽전 이런 그룹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게 박석어 선생님의 원형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박석어 선생님의 초기에 그 앵푸르멜은 우리말로 하면 비정형 회화, 어떤 형상이 없는 이런 작품을 추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생님의 원형집이라는 작품이고요. 선생님은 또 아시다시피 이후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좀 럭법 시리즈, 그걸로 완전히 작품이 성향, 어떤 경향이 좀 바뀌었죠. 이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김창열 선생님의 제사라는 1965년도 작품입니다. 김창열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런 비정형의 회화, 앵푸르멜 작품을 보여줬지만 나중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물방울 시리즈, 물방울 작가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변신했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리 김창열 개인미술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그분들의 우리가 아는 박석어의 명법, 김창열의 물방울 이전에 이런 작가 선생들이 이런 추상 작품을 했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여기 전시장이고요. 여기 건너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형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 김형계 선생님도 이 작품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 국정에서 어떤 큰 상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이화여대 교수로 역임을 했습니다. 이 조각 작품들은 그 시대의 조각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철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어떤 용접 이런 기법이 조각에도 와서 이런 것들이 추상화의 앵푸르멜 운동과 같이 이 변화를 같이 주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김영중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기계주의와 인도주의. 그래서 이 용접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전상범 선생님 작품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송영수 선생님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도 역임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번도 조금 일찍이 타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철조, 어떤 용접 작품을 통해서 초기에 우리 또 추상 운동과 같이 했었던 그분들의 조각 작품을 보여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보는 눈, 한국 근현대 미술 전시장에 왔습니다. 상설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전시장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부터 서세혁 선생님의 작품, 권영우 선생님의 작품, 이종성 선생님의 작품, 제가 서 있는 곳은 우리 80년대 한국화에서 수묵화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80년대 수묵화 운동. 그 수묵화 운동은 홍익대학교 송순환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송순환, 이철양, 신산호, 박인현, 김우석 이런 분들이 좀 집단적으로 수묵화를 매개로 한 이런 작품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철양 선생님의 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칼라를 억제해서 20개 농란만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표출해냈던 것이고 수묵화 운동인데요. 그 여름의 어떤 풍경 이런 거를 이제 심상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철양 선생님은 이 전북대학교에서 계속 교직으로 있다가 지금은 정년했고요. 신산혁 선생님의 도시라는 작품이
작품인데요. 또 신산업 선생님은 그 당시 여류 작가로서 승국화 운동 핵심에서 활동을 했었던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작품이죠. 그 도시의 어떤 풍경과 뒤에 산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서 조합이 돼서 커다란 도시의 새로운 풍경 이걸 보여주는 그런 승국화 작품입니다. 한국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채색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채색화에 대해서 한때는 우리가 뭐 외색이다 해서 좀 우리 채색화를 좀 낮게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채색화는 우리의 오랜 전통 어떤 벽화, 불화, 무속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방색, 또 우리도 굉장히 이런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채색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작가의 작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작품은 이숙자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숙자 선생님은 우리가 뭐 보리 작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보리를 주제로 해서 줄기차게 이렇게 작품을 펼쳐왔고요. 또 그 춘추의 처음에 사임 창립회원 중에 한 멤버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그런 여러 작가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우리가 내곡, 그대로 박생강 이렇게 얘기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또 시대가 위로 올라가고 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박생강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는 뭐 일본화의 영향을 뭐 많이 받았다 했었는데 이분이 80년대 전시회를 열면서 우리의 그 채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렸죠. 그래서 그 전봉준 어떤 민비시의 사건 이런 역사적인 스펙터클이 큰 거를 채색으로 끌어들여서 보여주면서 채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던 그런 작가라서 우리가 이제 한국화에서 빼낼 수 없는 분이 이 박생강 선생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는 무속인데요. 그 무속의 여러 가지 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무당 이런 것들이 한 화면 속에 조합이 돼서 굉장히 강한 빨간색이라든가 오방색을 조합을 해서 보여줬던 채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던 분이 박생강 선생님입니다. 황창배 선생님입니다. 황창배 선생님은 1947년에서 2001년 굉장히 우리 한국화에서 중요한 작가고 한국화의 테러리스트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 한국화의 그 고답적인 어떤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재료, 더 심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막 연탄재까지 뿌리면서 한국화의 그 전통을 뒤엎었던 그런 작가인데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지금 이 작품은 20-인데요. 또 어떤 그 내면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표출했던 작가이고요. 지금 사후에 그 연희동에 황창배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사후에 점점 평가가 새로워지는 이런 작가라서 눈여겨볼 만하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한국화에 재평가돼야 될 작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일 우선순위로 뽑힌 그런 분이 이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작가는 양혜교 선생님 작품입니다. 지금 양혜교 선생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양혜교 선생님은 정말 우리 세계 미술계의 슈퍼스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부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치미술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는 거 볼이 있어야 되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던 우리는 전구 이런 우리 그 쓰는 그 빗자루라고 할까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런 기존의 오브제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조합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 가짜, 감, 성류. 그래서 현대사회의 어떤 한 단면 이런 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선생님의 그 평가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pompidu 센터, 영국의 데이트, 뉴욕의 현대미술관, 정말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이런 작가의 작품을 또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뒤쪽에 보여주는 작품은 김홍석이라는 그 젊은 작가, 64년생이죠. 이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곰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곰돌이가 인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이 비닐 봉투 이런 거에 내용물을 넣어서 이 우리가 좋아하는 곰돌이를 새롭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의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쓰러져 있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또 뭐 약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한 단면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실물처럼 보이겠고, 이것이 조합이 돼서 또 거리에 이렇게 배회하는, 또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지금 현대사의 한 단면을 이렇게 작품화해서 보여주면서 또 이 작품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어떤 풍선을 가지고 또 조형물을 만들어서 큰 건물 앞에 설치해주시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김홍석 작가의 작품의 영역이라든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또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떤 구석구석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환기시켜주는 거죠. 우리 그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여기 전시장을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강익중의 삼라만상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강익중 선생님은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작품 영역도 굉장히 넓은 작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작은 조각들이죠. 이건 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난감, 뭐 미니차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뭐 CD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모아져서 커다란 우리가 얘기하는 삼라만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것이 모아져서 삼라만상의 어떤 한 단면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뭐 반가사의서 이런 걸 통해서 현대사회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성찰하는 이런 작품으로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강익중 선생님은 때로는 아이들하고 같은 공동 작업을 해서 어떤 작품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죠. 여기 보여주는 작가는 정수천 선생님 작품인데요. 정수천 선생님도 우리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이 1995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지금은 이제 베네치아 비엔날레죠. 여기에 한국 작가로서 큰 상을 받고 굉장히 공공미술에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한때는 한강에서 수상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 어떤 달리는 열차 이런 막 큰 프로젝트의 미술 활동을 보였던 그런 작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타계하면서 좀 묻혀져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우리 이제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입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가도 김수자 선생님이죠. 이 김수자 선생님도 미국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예요. 이 선생님의 그 작품을 우리가 뭐 보따리 작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좀 초기에 해당되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헝겊천이라든지 이런 천을 꼴리아주하고 한쪽에 집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선생님의 초기에 활동했었을 때 이런 작품이고요.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그 큰 이삿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공고차에 싣고 달리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비디오 영상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자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분의 젊은 시절 초기의 작품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을 또 반갑게 여기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오늘 만났습니다.